세계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거나 사용 중지를 하는 추세입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전의 비중을 줄이거나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매년 6개 이상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110기를 넘게 되어 세계 최대의 원전 대국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원전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동안 화력발전소로 인한 심각한 환경 오염을 막고 전력 생산량을 늘려 경제 성장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대부분 중국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서해 근처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과 거리가 매우 가깝게 되는데 중국 산둥반도와 우리나라 인천의 직선거리는 4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정말 이기적인 것이 중국 내륙에도 원전을 건설하자는 계획이 있었지만 해안가보다 내륙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 커서 주로 해안가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내륙에서 원전이 터지면 편서풍 때문에 중국의 동쪽도 방사능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중국 동부 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풍이 우리나라로 불기 때문에 중국 내륙은 방사능 피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정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편서풍 때문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우리는 3일 안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죠. 게다가 중국의 동부해안 지역은 안전한 지반이 아닙니다. 탄루 단층대라는 지진에 취약한 단층대가 지나고 있는데 1976년에 규모 7.8의 평산 대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더 북쪽 요동반도 쪽에 있는 원전은 백두산과 거리가 가까워서 화산활동이라도 발생하면 피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됩니다. 중국 동부해안가 지방 원전뿐만 아니라 서해 해상 부유식 원전도 설치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 되면 떠다니는 체르노빌입니다. 가라앉기라도 하는 날에는 대참사가 벌어지죠. 이뿐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동해안 지역은 해발고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시 10m만 상승해도 중국의 수많은 원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해수면이 10m 상승했을 때 중국에서 가라앉는 원자력 발전소를 찾아보죠. 상황을 보니 예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보다도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 하나도 아닌 수십 개의 원전에서 방사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해상과 하늘에서 동시에 방사능 오염이 되어 3일 만에 우리나라에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한반도 전 지역이 방사능에 휩싸이게 되어 전 국민이 암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현재에도 기술력 있는 일본도 관리가 안 되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짝퉁과 품질 불량이 만연하는 중국 문화인데 과연 중국의 원전 기술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연재해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향후 10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 중에 중국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인재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한반도는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021년 6월에는 광둥성 원전 방사능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는 방사능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진핑 좀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